저희가 포항 중심상가에 나와 있어요. 여느 때보다는 그래도 오늘 보면 시민들이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전과 비교해 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줄었고 또 상가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뭐 IMF 때만큼 힘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걱정입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오실 적마다 느낄 거예요.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하고 또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재난기본소득, 우리들의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이미 10년 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덩달아 이번 기회에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는 얼마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손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모셔봐야겠죠. 누구죠? 네, 시사평론가 최혜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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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평론가로서, 시사평론가로서 여러 지역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고 계시잖아요. 예. 대구, 포항, 서울에서 보실 때 내려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대구 경북 지역의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분들 힘내시라, 그런 마음으로 일단 내려왔고요. 얼마나 심각한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도의 인원이 그나마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 보고 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많은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구조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것인지 한번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즘 뭐 비슷한 말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네. 있어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돈을 준다기는 하는데 공짜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그런데 누구는 준다 하고 누구는 안 준다 하고 어느 도시는 준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섬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겠습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좀 헛갈리실 것 같아요. 네. 기본소득인데 재난이 붙으니까 또 재난 기본소득이고 어디선 또 지원금이라고 네. 하고, 그럼 기본소득은 도대체 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하나하나 풀어야 되겠는데, 일단 우리 평론가님, 예.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한번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참,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귀에 들어온 건 얼마 되지 않아서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서구에서는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죠? 중세시대 때부터 이야기 나왔으니까, 혹시 두 분 토머스 무어라는 작가이자 정치인 아십니까? 아유, 학교 때 배웠죠. 배웠죠. 예. 교과서에서 봤고. 예. 이 사람이 썼던 글이 유토피아라는 글이에요. 네. 유토피아,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주더라. 그때 나왔던 것이 기본소득이에요. 논의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오래전부터 나왔던 명제군요. 이게 이야. 사실 기본소득이 얘기를 이렇게 저희도 뉴스를 통해 듣다 보면은 예. 뭐 몇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네.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줘야 된다. 무조건성. 1인당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줘야 된다. 개별성. 그리고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는 정기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 이것이 기본소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고, 정식화된 건 없어요. 대체적으로 이렇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려 중세시대 때부터 나왔던 얘기라면, 예.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기 예. 찬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뜨겁지요. 있는데, 네. 아마 옛날에도 뭐 비슷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가장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이야기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그 나라나 그 공동체에 충성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차피 세상에서 던져진 거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존재한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 국가에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나라는 내가 잘 힘들 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마땅한 필요한 재화는 국가에서 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측은 야 개인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개인이 책임져야지 그걸 몽땅 다 나라한테 맡기면은 과연 나라가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먹여 살려? 너는 왜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지금까지 부딪히고 있고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걸로 국민투표까지 붙인 나라가 있어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기본소득을 할까요 말까요? 아, 여기 몇 년 전에 맞습니다. 굉장히 들었던 것 큰 같아요. 화두가 있었어요. 네. 2016년도에 기본소득을 할까요 말까요 국민들한테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거의 80%가 과연 재원이 어디서 나겠느냐 우리 세금 아니겠느냐 해서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게 또 지금 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입장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재원 마련이 어렵다. 지속적으로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 지원금을 준다라는 건 힘들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돈이 문제가 되는군요. 사실 그렇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부자나라죠. 복지국가로도 알려지고 예. 말씀하신 대로 부자로도 알려지는데 예. 그 국민들에 있어서도 반대표가 많았다는 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네요. 그럼요. 지금 사실은 스위스뿐만 아니라 더 외국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네. 핀란드의 사회보험청은 이것을 주제로 실제로 2년 동안 기본소득 실험까지 했어요. 핀란드의 25살부터 58살까지의 장기 실업자들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주는 대신 네. 그 일정한 금액, 그만큼의 금액을 이제 기본소득으로 준 거죠. 결국 2019년도에 그 2년간의 실험을 끝냈어요. 네. 끝낸 게 왜 되나요? 끝냈냐면은 실효성이 없다.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나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나 사람들의 노동 시간도 늘지도 않고 별로 효과가 없더라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이 사회보험청, 핀란드 사회보험청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기본소득 이것이 실험을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것이고 거기서 데이터베이스를 받은 것이다. 자료를 축적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기본소득 실패했네, 안 됐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사회보험청은 우리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실험들을 했는데 굳이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서 그런 것이다. 국민한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나서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실험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개개인의 삶의 질이 결국에는 국가의 발전과 역량과 경쟁력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럼요. 예.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 단순히 뭐 얼마를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굉장히 관점들도 바뀌고 있고 그럼요. 특히나 이 해외에 되게 유명한 기업가들도 굉장히 많은 논제들을 지금 던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의 IT 업계 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라든지 네. 그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도래하는 사회의 변화가 너무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보다 훨씬 더 폭이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돈 많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먼저 이거 기본적인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충분한 돈을 줘야 한다라고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아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순간 상상을 하게 됐어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때 투표할 때 한 우리 돈 300만 원 정도 됐었죠? 네,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됐어요. 야 나한테 300만 원씩 매달 그냥 주면 네.
난 어떻게 살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300만 원씩 매달 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아니 나도 괜찮을 거는 같아요. 예. 뒷일은 아직 생각하기 전인 거죠. 일단 한 6개월은 행복하겠다. 네. 근데 그 이유는 또 되게 많은 욕심도 줄어들 것 같고, 근데 의욕도 꺾일 것 같고, 맞아요, 사실. 그래서 계속 이게 논제가 되긴 하나 봐요. 네. 그래요.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지금 많이 시작이 됐고, 지자체별로 또 이름이 다 달라요. 다르고 네. 방향도 다르고 예, 어려워요. 헷갈려 죽겠어요. 네. 재난기본소득, 이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이것이 원래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본소득하고도 의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구호성금입니다. 네, 구호성금이에요.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힘든 분들 많고 소상공인들 맞습니다. 네. 하루에 한 팁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이분들의 자녀들이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학비라도 될 수 있게 이 국가에서 책임져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가끔 가다가 우리 이웃들 중에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들 있죠. 네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울컥하네. 이 생활고를 겪는 이것이 21세기도 이어져서 되겠느냐?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한테 뭐라도 먹여야 되는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 더군다나 엄중한 코로나19 이 사태에서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구호성금인데 구호성금을 네이밍하다 보니까 재난기본소득으로 된 거예요. 1회 또는 2회 뭐 많아봤자 3회까지 밖에 되지 않는 구호성금입니다. 그런데 급한 대로라도 이렇게라도 소상공인들 돕고 시민들 돕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같이 힘내자라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죠. 시민분들이 그런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받는 돈은 세금으로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몇십만 원이 경제를 일으키고 당장에 몇십만 원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자랑한 나라까지 성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힘든 사람들한테 100만 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 당장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약자가 타격이 제일 큽니다. 위험사회라고 합니다. 이거를 올리백이라는 그 사회학자가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내세웠는데 산업화가 고도화될수록 리스크가 생기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냐면 사회적 약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성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이게 그 첩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예. 또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 재난기본소득 지금 지급을 막 해봐야 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밖에 나올 수도 없고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경기 부양에 저축할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외국에 비해서 IT 국가라서 카드를 어디서나 쓸 수 있어요. 네. 예, 카드 진짜 우리나라 잘 쓸 수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3개월 한도 내에서 다 쓸 수 있는 선불카드 주면 됩니다.
이 안에 다 안 쓰면은 휘발되는, 사라지는 걸로 해가지고 선불 카드 주면은 얼마든지 사용할 가능하고요. 그래서 현금 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재난기본소득 한 번이라도 해보고 얘기하라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비판부터 하면은 사람은 언제든지 오류가 있고 오류를 통해서 배우고 그 배운 거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재난기본소득 지급해보고 이거 오류 있다 라고 해서 그 다음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제대로 한 번도 안 해놓고 지금 처음부터 반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봐요. 요즘 기류가 좀 많이 변하긴 했어요. 예. 우리 뭐 네. 미국에서는 지금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할 준비를 네. 하고 홍콩에서 있고, 160만 원 지급한다라고 네, 이제 그 얘기하고요. 부분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예.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도 같은데, 예. 우리는 일단 우리 지역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결국에는요. 사실 대구 경북이 가장 힘들었고 가장 어렵고 예. 지금 현재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수당 문제,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좀 늦는 거 아닌가. 지금 당장 가장 크게 지원받아야 되고 가장 타격이 큰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조건에 걸려 있는지 왜 그런지 몰라도 가장 늦고, 시민들, 도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무엇인가 어디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시민들이 몸에 와닿는 정책으로서 이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거는 불가사의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왜 재난 기본소득 내지 기본소득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느냐?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의 주인이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에는 저렇게 재난기본소득 진행하는데 왜 우리 지자체는 진행하지 않느냐라고 그 지자체 장한테 따지세요. 따지십시오.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자체는 그렇게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이 지원금이 속속 발표가 되고, 뭐 예. 포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주도 시작하겠다라는 얘기가 더불어서 나오고 있고, 우리 경북도 자체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된다. 이게 기초수급을 받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안 된다.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못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네. 하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동수당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네. 2019년도에 한켠에 있는 어떤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때 중복된 건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결국은 중복자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중복자를 빼내는 금액이 그 금액이더라고요. 걸러내는 행정처리 비용이 네, 그 오히려 맞습니다. 많이 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 이아무개 의원이 반성문을 쓰기도 했어요. 아,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개개인이 어느 한 사람도 그 상황이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면 5천만 국민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그 사람이 처한 현실과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복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금액보다 중복을 회피한다라고 해서 그걸 걸러내는 비용이 더 클 때는 이 상황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우리 지역에도 다양한 지원금, 네. 자원금들이 속속 발표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주고 싶지만 못 주는 건 결국에는 돈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었나 싶은데, 예. 재난관리기금이 어떤 건가요? 각 지자체, 광역이나 기초지자체마다 이런 어떤 재난의 예방이나 복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법정 적립금이 있어요. 그게 그 해 수익 결산액의 100분의 1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평균이. 그렇게 적립되어 있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활용하면 돼요. 근데 각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그런 걸 사용하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이게 논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기금이 있다. 우리 시민들도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예.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건데 네.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저는 그걸 썼다는 얘기를 아직은 못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는 것이 어떠한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이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데 어떻게 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의회에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같은 코로나19 같이 긴박한 상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 부분은 지자체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같이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힘들 때 쓰라고 만들어낸 자금이 과연 쓰이고 있는지, 네.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한번 관심 있게 우리 시민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MBC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네. 예. 자, 오늘 그동안 참 궁금했던 기본소득과 또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평론가님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하다가 울컥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초수급자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득을 일부 떼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예. 마포의 어느 할머니, 80살이 넘은 할머니신데, 자기는 나라로부터 받은 것만 많지 돌려준 게 없다.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려 그 할머니 입장에서 큰 돈인 100만 원을 주민센터 동장한테 편지와 함께 주고 갔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나중에 보니까 독립운동가의 손녀였어요. 좀 뭉클한 이야기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같이 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기초수급자조차 기부하는 세계가 됐으니, 자, 우리 같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실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요, 한동안 좀 잊고 살았던 단어, 삶이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삶.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 뭐 다들 머리도 좀 맞대야 될 것 같고요. 다들 또 의지를 북돋아야 될 것 같고, 서로를 또 위로해야 될 것 같고, 빨리 우리가 살던 평범한 삶들이 다시 지금 우리의 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택시도 싱싱 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게 달릴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도 또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예. 또 저희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항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 어젯밤 이후 오늘 코로나19 뉴스는 확진 환자 코로나19 5명이 특집으로 추가돼 경주시에서 숨진 채 23명 발견된 포항에서 4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에서 첫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8일 만에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확진자 수에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더해지자 그 불안감은 마스크 대란으로 이어졌는데요. 거기다 밀폐되고 밀집된 장소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위축된 소비 심리와 불안감은 우리 지역 경제를 꽁꽁 얼어붙게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수산업계는 물론 소상공인들까지 직격탄을 맞은 상황. 이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틸 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횟집 등 어시장을 차 안에서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일명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도입돼 포항과 영덕에서 명절, 이틀째 열린 같은 드라이브스루 진방경이 방식은 판매 물량이 금세 동나는 등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때 포항시는 멈춰버린 지역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드라이브스루의 고정관념을 깨버린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차 안에서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던 드라이브스루 방식 그대로 차용해 지역의 수산물과 농산물을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흥행은 그야말로 대성공.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인기였다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지역의 훈훈한 소식을 전해준 바로 그 현장. 지금 만나보실까요? 안 그래도 힘든 지역 경제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요, 많은 자영업자분들 또 소상공인분들, 우리 지역의 바탕이 되는 어민분들의 한숨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소비자 그리고 판매자들의 간극을 조금 좁혀주기 위해서 많은 자구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굉장히 많은 차들이 벌써 뒤에 쭉 보입니다. 네, 예. 네. 이름이 벌써 드라이브스루 판매라고 하는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예, 코로나19가 2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되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또 시민들이 바깥 외출을 많이 이렇게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2달 정도 되니까 실내에서 지친 분들이 이제 바닷가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횟집이나 일반 식당에는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업인들이 지금 수산물이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횟집이나 이런 데서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좀 돕고, 그 다음에 어업인들도 좀 돕고,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도 먹거리를 좀 제공하고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저희 뒤쪽에 있는 줄만 봐도 일단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현장에서 느끼는 반응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아침에 우리가 10시부터 행사를 했는데 9시 전에 벌써 차가 한 200m, 300m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이 보면 외지에서도 상당히 많이 찾고 있고, 지금 뭐 시내에서도 많이 찾아오시고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경주나 포항이나 같은 지역인데 같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싶어가 이래 참석하게 됐습니다. 길게 줄 서가지고 있어서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수산 쪽에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좀 참여하고자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행사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지역의 바탕이죠. 양식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피해가 생길까봐, 또 그분들의 생계가 걱정이 돼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피해를 입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였어요? 예, 우리 지역에 양식어가 중에 27개 양식어가가 지금 강도다리를 1,800톤 정도를 물량을 지금 가지고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출하던 양식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고정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 압박이라든지 상당한 어떤 도산의 우려도 있었는데, 이번 이런 행사로 인해서 새로운 출하처가 생기고 양식 어류 가격도 올라가고 이래서 지금 양식협회에서는 아주 이렇게 포항시 정책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도라 같은 경우는 지금 봄철에 많이 나가는데 지금 거의 올스톱이 됐습니다. 판매 자체가. 저희들 같은 경우 포항시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저희들은 고마운데, 그럼으로써 저희가 판매가 지금 많이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움이 되죠. 하루에 뭐 토요일 일 같으면 하루에 1톤에서 1톤 파면은 거기 뭐 계속 판다고 생각하면 아주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뭐 이게 1, 2개월에 끝날 것도 모르는데 앞으로 1년이나 뭐 장기적으로 간다 하면은 양식이 다 도산되거든요. 도산되면은 수산물 공급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깊게 폭넓게 하면은 정부에서도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다 보면 우리 상인분들을 비롯해서 어업인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요즘 나오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조금은 직접적인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좀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네, 필요하죠.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차상위 계층의 소득 75% 이하의 어떤 그런 분들을 도와 포항시가 협의를 해서 50%씩 해서 한 60만 원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돼가고 있군요. 예. 요즘 뭐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힘들다. 앞으로 또 얼마나 힘들겠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하나 또 잘 풀어가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의 희망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요. 네, 희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또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원 관계자들도 많이 힘들다고 저희 이제 방송에서 많이 보고 또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그래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우수한 나라다고 평가를 해주고 하니까 아무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같이 힘을 내가 모여 같이 살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파이팅!